아동기 행동장애 제3장 발달 과정의 영향 요인과 위험 요인 7. 또래 가족 요인이 행동 문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가족 요인이 또래 관계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족 내에서의 초기 애착 경험은 이후의 대인관계 능력과 또래 관계의 기초가 된다. 실제로 불안정한 애착은 낮은 또래 수용과 증가된 공격성 및 다른 대인관계 문제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에 안정된 애착은 또래 유능감, 우호적인 또래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부모의 양육 방식과 부모-자녀 관계 또한 또래 관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애정과 반응성 그리고 권위적, 민주적 양육 방식은 자녀의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 반면 부모의 적대감, 강요, 무관심, 권위주의적, 제한적 양육 방식은 공격성 및 또래 거부와 관련된다.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사회문화적 영향도 또래관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교사는 아동들의 서로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웃의 특성은 일탈된 또래와 어울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아동 개인의 특성이 또래와 부모 관계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발달에 대한 연구는 또래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 집단은 장단기적인 사회적 및 인지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발달적 맥락을 제공한다. 또래 관계는 다른 관계로부터는 배울 수 없는 특수한 사회적 기술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사회성과 친밀성의 발달, 협동심과 상호성의 고취, 갈등의 협상과 경쟁, 공격성의 통제, 성정체감과 성역할의 사회화, 도덕성 발달, 그리고 공감의 발달에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래 관계와 그것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유능감은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개념이 갖는 다면적 성격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연구는 주로 또래 수용 및 인기와 관련하여 또래 집단에서 아동이 차지하고 있는 전반적 지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괴롭힘의 가해자와 피해자 같은 특수한 또래 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지고 있다. 우정의 역할이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태도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기도와 친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우정이라는 개념은 또래 지위나 인기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아동에게 단짝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의 우정은 아동의 또래 집단에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아동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친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또래에 의한 거부나 무시가 가지고 올 효과를 줄이는 완충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가능성을 증폭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에 묘사되어 있는 사례에서 우정은 흔히 일어나지 않는 불행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14세 소년인 델라노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어머니를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살해하였다. 신문 기사에 의하면 델라노의 어머니는 아들과 갈등이 있었으며 집에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델라노는 주의력 결핍 장애와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문제를 보여왔으며 최근에는 이복형과 함께 차를 부수고 극장 안에 총을 가지고 들어가는 등 말썽을 일으켰다. 델라노는 외롭고 인기 없는 아이로 학급 친구들로부터 빈번히 조롱과 야유, 공격을 당하곤 했으며 외모와 능력 때문에 학교와 학교버스 안에서 종종 놀림을 받곤 했다. 그는 매우 심하게 놀림을 당했다. 거의 매일같이 놀림을 받았다. 그는 괴롭힘도 당했다. 그러나 델라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깡마른 소년이었고 친구도 많지 않았다. 사실 그에게는 2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다. 한 친구는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아이였다. 델라노는 이 친구와 함께 사냥을 위한 총기 안전 교육을 받았다. 델라노와 그의 2번째 친구는 자신들의 최고의 친구라고 불렀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이 친구는 그리 잘 적응하고 있지 않았으며 어머니를 함께 살해했던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였다. 2소년이 살해를 함께 공모하였으나 만일 둘이 그렇게 하기로 서로를 격려하지 않았더라면 살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친밀한 우정은 점점 더 큰 중요성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관계의 성격 및 아동의 사회망에서 친구들이 갖는 특성은 더욱 큰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
아동의 또래 관계에 관심을 갖는 여러 이유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그것이 이후의 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린 시절의 또래 거부는 이후의 공격성과 비행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축되어 있는 아동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아동들도 나중에 적응에 어려움을 갖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 또래와의 문제는 일반 모집단의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빈번하게 보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래 관계 문제에 대한 보고는 의뢰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들을 구분해준다. 실제로 또래 관계의 어려움은 정신건강센터로 의뢰되는 문제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문제이다. 또한 사회적 관계의 질은 다양한 장애 진단 기준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 문제는 다양한 장애를 보이는 아동들에게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ADHD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기 쉽다. 품행장애 청소년은 일반 또래들로부터는 거부를 당하지만 일탈된 친구들과는 잘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 우울한 아동과 청소년은 고립을 경험하기 쉬우며 인기도 없다. 또래 관계의 어려움은 행동 문제 및 장애와 관련이 있는 반면 성공적인 또래 관계는 여러 가지 불리한 요인에 직면해서도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성공적인 또래 관계는 예방적 기능을 하며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준다. 8. 지역사회 및 사회적 맥락 1. 학교의 영향 학교는 아동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의 하나이다. 학교의 1차적 기능은 사회에 축적된 지적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공교육은 아동에게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전달하고 아동을 사회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학교에서 전달되는 내용은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학교는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체계로 기능한다. 학교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학생-교사 관계가 일어나는 장소이다. 가까운 학생-교사 관계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갈등 관계는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학급 활동의 참여 부족, 낮은 학업 수행으로 이어진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 실패, 행동 문제, 가족 지지의 부족은 학교를 중퇴하거나 유급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분명히 학교가 학생의 성공을 위한 모든 결정 요인을 다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는 학업 성취, 사회적 행동, 정서적 기능, 성취 동기, 그리고 취업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영향의 일부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의 학습 동기, 학습에 대한 인지에 대해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학교 분위기의 질적 특성은 학생의 특성과 관계없이 학업과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촉진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아동이 효과적인 학교에 다닐 기회를 갖는다. 최근 낮은 사회계층과 소수민족 배경을 가진 가정이 밀집해 있는 지역사회의 학교가 갖고 있는 질적 특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 사회계층과 빈곤 사회계층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서로 관련이 있는 가족의 수입, 교육 수준, 직업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사실상 모든 사회는 사회계층에 따라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으며 사회계층은 환경 조건, 사회적 관계, 가치, 태도, 기대 같은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갖게 된다. 중상류층의 아동과 청소년이 모두 다 최선의 방식으로 발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사회 계층의 아동과 청소년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더 유리한 환경에서 자라난다. 이런 이유로 연구자들은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 특히 빈곤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아동들에게 너무도 흔한 문제이다. 2000년도 미국의 18세 이하 국민 빈곤 비율은 16.2%였다. 다행히도 이 수치는 지난 20년 중에서 가장 최저치이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 집단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더 높은 빈곤율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빈곤의 위험이 특정 인종 집단의 아동이나 여성이 가장인 가정에 살고 있는 아동들에게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표 3-5는 빈곤과 관련된 몇 가지 부정적 결과 혹은 경험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아동들은 보다 유리한 경제적 상황에 살고 있는 아동들보다 유아기에 사망할 가능성이 1.7배나 되며 학교에서 같은 학년을 반복하는 유급의 가능성도 2배나 된다.
빈곤 속에서 성장하는 것의 어려움을 인용하기는 쉽지만 발달 기제와 경로 그리고 빈곤과 관련된 많은 요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두칸과 브룩스건은 가족의 수입이 아동의 성취와 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빈곤의 지속성, 정도 및 시기가 갖는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생후 4년 동안의 빈곤은 다른 시기의 빈곤에 비해 5세 때의 낮은 지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또한 빈곤의 정도가 개인차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즉, 가난한 아동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아동들이 지능검사에서 최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빈곤이 경험되는 시기도 영향을 미치는데 아동 후기보다는 아동 초기에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족은 빈곤과 사회계층의 효과를 매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다소 다른 목표를 가진다는 증거가 있다. 낮은 계층의 부모들은 특히 자녀가 안정된 직업을 갖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용될 수 있도록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반면 중산층 가정의 부모들은 선택과 지적 도전, 직업의 지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층 간 차이는 아동을 다루는 방식으로 전이된다. 실제로 자녀 양육 방식은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회계층이 낮은 어머니들 중 일부는 더 엄격하고 더 많이 통제하며 반대하는 경향이 있고 자녀와의 대화도 적고 언어 사용을 촉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연구 결과는 또한 높은 사회계층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투자하고 아동에 대한 관심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가정의 학습 환경 차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된다. 가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빈곤을 매개할 수 있다. 예컨대 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부모, 자녀 갈등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아동에게 정서적 문제와 학교 관련 문제를 유발시킨다.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부모 자신도 건강 문제와 정서 문제를 갖게 되기 쉬우며 이것은 적절한 부모-자녀 관계와 가정의 학습 환경을 방해할 수 있다. 우리는 가족이 빈곤의 모든 효과에 매개한다고 기대할 수 없다. 또래와 학교, 지역 사회, 그리고 다른 문화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열악한 환경은 종종 세대를 거쳐 반복된다는 사실에 기초가 되는 몇 가지 상황을 생각해보자. 자녀의 학업 성취 부진은 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결국 덜 바람직한 직업이나 실직을 경험하도록 이끈다.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해서 혼자 자녀를 양육하게 될지도 모를 위험에 놓여 있는 여자 청소년은 경제적 어려움과 다른 장애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린 나이에 가정을 이끌어가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하다. 많은 빈곤 가정은 빈곤한 지역사회에 살게 된다. 그들은 자녀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심리적 지지도 받기 어려우며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갖기도 힘들고 비상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구하기 어렵다. 이런 변인들은 새로운 세대인 자녀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빈곤의 세대 간 순환을 가져오게 한다. 1. 빈곤과 이웃. 최근 이웃, 지역사회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웃 지역사회 맥락에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되는 많은 특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관점은 모든 종류의 이웃에 해당되나 연구에서는 주로 사회경제 수준이 낮은 도심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사실 지역사회에 대한 현재의 관심이 일어나게 된 것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도시에서 빈곤 가정으로 이루어진 이웃 군집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사회들은 공공주택과 소수인종 배경을 가진 가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열악한 지역사회의 한 예가 이야기 형식으로 기술된 적이 있다. 다음의 예는 조나탄 코졸이 일리노이 주의 동 세인트루이스를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야만적 불평등의 일부이다. 동 세인트루이스는 미국 남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인트루이스의 반대편에 있는 미시시피강 동쪽의 범람원이다. 도시의 동쪽으로는 일리노이 절벽이 있다. 절벽 위의 도시에는 주로 백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곳 사람들은 동 세인트루이스에 사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나와 친구는 차를 타고 여러 블록에 걸쳐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건물들을 지나친다. 일부 건물에는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다. 차는 철도 건널목에서 여러 차례 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왼쪽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
그곳을 지나치자 바로 옆에 화재로 타버린 12개의 오두막집들이 늘어서 있다. 그 옆에는 자동차 바퀴와 음료수 캔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부지가 있다. 그리고 불에 탄 집들과 쓰레기 태운 것들이 많이 쌓여있다. 시의 보건 책임자가 나열한 부정적 요인들 중에는 거리를 뒹구는 오물, 지역의 공장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흙에서 발견된 높은 수준의 빈곤, 교육의 부족, 범죄, 황폐화된 주택, 불충분한 건강보험, 실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도시 지역 거리의 문제점은 빈번하게 공립학교 안으로 흘러들어온다. 동 세인트루이스의 공립학교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메모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동 세인트루이스 고등학교는 올해만도 2번이나 오물로 가득 찼다. 동 세인트루이스 고등학교의 과학실험실은 30에서 50년이나 낙후되어 있다. 역사교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맡고 있는 3학년 학급에는 현재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키우는 여학생이 4명이나 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아이를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내가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의 답변은 매우 솔직합니다. 빈민가의 학교에서 받은 졸업장은 미국에서 별 가치가 없거든요.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살해에 의한 사망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동세인트루이스에서는 폭력에 대한 공포가 실로 대단하다. 이와 같은 기술은 빈곤한 도시지역 사회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부모 자신도 이용 맥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다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양육 방식은 이웃의 특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양육 방식은 또한 이웃의 특성에 따라 그 영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즉, 자녀의 학업 성취와 학교에 대한 부모의 참여 간의 관계는 부모의 학교 참여 수준이 높은 이웃에서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빈곤 혹은 사회계층의 영향을 가족 및 다른 영향과 구분하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룬 연구가 있다. 레벤탈과 브룩스건은 학업 관련 기술, 정신건강, 성문제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결과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가장 일관성 있는 발견은 부유한 이웃에 거주하는 것은 특히 유럽계 미국인의 경우 학업 준비도와 성취 측면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이웃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믿을 만한 증거는 사회경제 수준이 낮은 이웃은 우울하거나 위축된 행동 같은 문제보다 행동장애, 특히 외연화된 공격성 행동과 관련이 높다는 것이었다. 이웃이 청소년의 성적 행동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낮은 사회계층은 높은 수준의 성행위와 관련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영향의 강도는 약간에서 중간 정도의 범위에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가족의 영향과 독립적인 것으로 보이는 지역사회 영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웃이 아동과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과 발달 경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상자, 이웃이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가? 1970년대 시카고의 공공주택에서 있었던 인종차별 사례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가우트레우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흑인 및 라틴계 가정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발적으로 개인주택으로 이주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부유한 백인계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시카고의 흑인 및 백인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웃으로 이주하였다. 새로운 생활 조건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보고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5개 도시의 더 좋은 이웃으로 대거 이주하도록 만들었다. 더 새로운 연구인 기회로의 이주는 미국 연방정부의 주거 및 도시개발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보스턴과 볼티모어,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여러 가정을 모집하여 다음에 새 집단을 무선적으로 배치하였다. 실험 집단은 살고 있던 지역보다 더 부유한 지역, 빈곤 가정이 10% 이하인 지역으로 정의됨으로 이주하도록 지원을 받았다. 2개의 통제 집단 중 첫 번째 집단은 원하는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지원을 받았다. 다른 통제 집단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살던 지역에 계속 살도록 하였다. 이주는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 중에 하도록 하였다. 처음부터 계획은 각 도시별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었다.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연구 결과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볼티모어의 경우 실업 집단의 청소년들은 통제 집단에 비해 폭력적 범죄로 인해 체포되는 비율이 감소되었다. 이주를 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체포율을 보였다. 뉴욕에서 나온 최초의 결과에서 실험 집단 아동과 가족들의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정신적 및 정서적 건강에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로의 이주 프로그램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5년 후에 평가가 시작되었으며 또 다른 평가는 1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지역사회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구하는 것에 더하여 연구자들은 영향의 기초가 되는 기제, 과정 및 경로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안해왔다. 연구 결과와 과거의 제안에 근거하여 레반탈과 브룩스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향의 잠재적 기제 혹은 경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경로는 지역사회 자원으로, 여기에는 지역사회 학교에서 제공되는 학습의 기회, 도서관, 박물관, 질 좋은 주간보호시설, 의료시설 그리고 고용이 포함된다. 두 번째 경로는 관계로, 특히 가족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신건강, 대처기술, 신체건강 같은 부모 개인의 특성, 양육 방식 및 보호, 부모를 위한 지지망, 청결, 안전, 규칙적인 시간관리와 일상적 잡무 같은 가정의 물리적, 조직적 특성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경로는 규범, 집단적 효능감으로 불리는 것으로 지역사회가 개인의 행동과 존재할지 모를 물리적 위험을 감시하거나 감독하기 위한 공식적 및 비공식적 기관, 사회망을 갖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기본 가정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각 지역사회는 규범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지역사회는 청소년의 또래 관계 및 집단 행동, 불법 약물의 존재, 폭력, 범죄, 피해 같은 면들을 감시하는 것이다. 레반탈과 브룩스건은 위 세 경로 가운데 경험적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규범, 집단적 효능감이며 관계의 영향에 대한 지지도 증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사실 이 개념안은 이웃이 어떻게 아동과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하나의 틀로서 제시된 것이다. 3. 문화, 인종 및 소수민족 지위. 지금까지 논의해온 맥락들은 더 큰 맥락인 문화 안에서 작용한다. 사회의 신념과 가치, 사회 구조, 사회적 역할, 그리고 일이 처리되는 방식은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과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른 영향들과 마찬가지로 문화의 영향은 직접적일 수도 있고 혹은 보다 안쪽에 있는 맥락에 의해 매개될 수도 있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적 맥락은 파괴적으로 간주되는 혹은 그 문화의 기준에서 볼 때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결과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예컨대 미국에서의 어떤 가치나 방식은 높은 수준의 공격성과 폭력을 촉진할 수 있다. 적절한 사례로 아동과 청소년이 TV와 다른 미디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공격적, 폭력적 내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수십 년에 걸친 연구 결과는 미디어를 통한 폭력 노출이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생긴 행동의 위험은 특히 소수민족의 인종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높을 수 있다. 소수민족 집단의 아동과 청소년은 주류 사회의 아동과 청소년에 비해 행동적 역기능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예컨대 미국 인디언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은 약물 남용, 파괴적 행동, 소년법 위반으로 인한 투옥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몇 가지 요인들은 소수민족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적 역기능이 유발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 요인 중에 한 가지는 문화 변용으로 다른 문화들이 서로 접촉하는 데서 오는 문화적 변화를 의미한다. 소수민족 아동과 청소년은 문화적 변화가 비자발적이며 편견과 차별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실제적인 문제와 아울러 문화적 정체감에 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확실히 소수민족 배경을 가진 개인들은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 인디언과 알래스카인의 1998년에서 2000년 빈곤율은 26%로 다른 인종 집단보다 훨씬 높았다. 미국 인디언들은 또한 미국 전체 국민에 비해 더 높은 출산율과 영아 사망률,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맥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다른 소수민족 집단에게도 적용된다. 많은 집단들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느낀다.
또한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역시 많이 느낀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은 어릴 때부터 이러한 편견과 인종차별을 지각하게 된다. 동 세인트루이스에 살고 있는 14세 소녀는 주로 백인들이 사는 지역 사회의 학교에 다녔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어머니는 나에게 더 나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고 싶어서 나를 떠밀었다. 내가 다니던 학급에는 흑인 학생이 한 명뿐이었다. 나는 5학년이었는데 그 나이에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얼마나 흉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나하고 놀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쉬는 시간 동안 나는 학교 울타리 곁에 혼자 서 있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쪽지 하나를 받게 되었다. 그 쪽지에는 아프리카로 돌아가라 라고 쓰여 있었다. 그것은 내 가슴 속에 슬픔을 남겼다. TV에서 도대체 이 유색 인종들은 왜 이래? 왜 이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곤 한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는 나를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 내가 백인 친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었다. 인종에 대한 편견은 기회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영향도 미친다. 예를 들어 흑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학업과 관련된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편견은 흑인과 다른 소수민족 집단에게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소수민족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정서, 행동 문제의 위험에 놓이게 만들 수 있다. 소수민족 집단은 또한 행동 문제를 위한 치료를 구하고 받을 때에도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일부 주류 기관과 전문가들은 소수 집단의 가치와 방식, 요구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민감하고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